알아내고 거칠지 않게 좀 부드럽게 다듬어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치료를 마무리했던 게 기억이 나고, 그렇게 해서 자, 요렇게 되신 거죠. 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의사입니다. 오늘은 어. 그 스케일링을 하러 자주 오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렇죠, 맞아요. 저희가 왜 이렇게 자주 오시지 싶어요. 왜냐면 보통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오시는데, 그렇죠. 근데 이분들의 큰 고민이 뭐냐면 치아에 착색이 많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래서 착색이 왜 되는지 오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제거가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착색이라는 게 치아에 이제 착색 물질이 이제 퇴적돼가지고 칫솔질로는 안 닦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칫솔질로 닦이는 거면은 그냥 양치질하면 되는데, 착색이라는 거는 칫솔질로 닦이지 않다 보니까 치과에 오셔서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착색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착색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가장 먼저 이제 착색이 왜 일어나느냐, 착색이 왜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보면은 가장 많은 원인은 음식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구강 내에는 이제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특히 치아는 그 음식들을 저작합니다. 가라앉죠. 그렇죠. 그러면서 착색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치아에 많이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커피나 콜라, 그리고 저희 그 음식은 아니지만 기호식품인 담배, 엄청난 탈은 이런 것들이 치아를 착색시키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착색을 일으키는 건 첫 번째는 음식, 그 다음에 뭐 담배, 그 다음에 음료수, 커피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구강 내에 또 착색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치아가 좀 거친 분들이에요. 치아에 뭐 상처가 좀 많고, 그러니까 치아 자체가 좀 거칠거칠하고, 그 다음에 치아가 좀 패여 있고, 그다음에 좀 찍힌 자국이 많고,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에 착색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면은 거칠거칠한 그 표면에 착색 물질이 잘 붙어요. 그리고 그 착색 물질이 붙어서 양치질로도 잘 안 떨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착색이 좀 많이 생기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침이 조금 이렇게 찐득찐득하거나, 침이 묽지 않고 굉장히 찐득찐득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착색에 좀 취약하세요. 침이 저희 구강 내에서 어떤 작용을 하냐면 세정작용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구강 내에서 음식을 저작하면서 저작할 때 그 마찰도 좀 줄여주면서 구강 내를 또 세정해주고 이런 작용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작용이 좀 미비되다 보니까 구강 내에 침이 좀 끈적끈적하신 분들, 그리고 구강 내에 침이 거의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구강 자결감을 야기할 수도 있는 침이 좀 마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착색에 좀 취약하다. 왜냐면 구강 내 자정작용이 좀 덜해지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그리고 레진 하신 분들도 보면 레진에도 착색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맞아요. 특히 제가 그래요. 여기가 항상 착색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진 같은 경우도 왜 착색이 되냐면, 레진도 현미경으로 하면 이렇게 다공성 구조예요. 치아보다도 더 이제 거친 면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다듬으면 거칠어 보이진 않아도 미세하게 보면은, 치아 같은 경우는 겉에 층이 뭐라고 그랬죠? 보통 이제 에나멜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마치 유리, 도자기처럼 아주 매끈한 그런 표면이에요. 근데 그런 표면에 레진 치료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좀 거친 면이 들어가는 거죠. 게다가 그 에나멜 도자기처럼 매끈한 표면에 상처가 생긴다. 양치질을 세게 하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치아에 그런 상처들이 생기게 되면은 치아가 거칠거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착색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보철 같은 거 하고 나서 그 주변으로 해서 접착 마진으로 해가지고 착색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치아 주변으로 해서 이제 접착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접착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로 이제 침이 들어가면서 착색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좀 다듬어 주거나 폴리싱을 해주면 좀 더 좋아지기도 하죠. 그러면 오늘도 한번 이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요분은 저희 병원에 착색 때문에 내원하셨던 분인데, 딱 요 전치부 앞쪽으로만 착색이 생기시는 분이에요. 거기만 딱 있네요. 그렇죠. 여기만 딱 있는데, 제가 치아를 보니까 치아에 이렇게 상처들 보이세요? 이렇게 어떤 거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치아가 좀 이렇게 찍힌 흔적들이 보이고, 요런 곳 주변으로 착색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아래쪽 치아도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여도 되게 거칠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요 앞니 쪽, 거친 부분 쪽으로 이제 착색이 많이 생기셨던 분이고, 이분은 저희가 어떻게 치료를 해드렸냐면, 먼저 스케일링으로 깨끗하게 착색을 제거시켜 드린 다음에 치아를 폴리싱 했습니다. 말 그대로
거친 부분을 좀 갈아내고 거칠지 않게 좀 부드럽게 다듬어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치료를 마무리했던 게 기억이 나고 그렇게 해서 자, 요렇게 되신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치아면을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진짜 깨끗해지셨죠. 그래서 이분은 그 뒤로는 착색이 심해졌어요로 내원하시기보다는 정기적으로 검진하시면서 스케일링으로 내원하시는 분이신데 만족도 굉장히 높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착색을 지워드린 경우 한번 보여드린 게 있고, 그다음에 다음 사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레진으로 이렇게 치료한 부분인데 레진 치료한 주위 마진 쪽으로 이렇게 까맣게 착색이 되는 게 보이긴 하거든요. 요거를 보면은 이제 레진 주변으로 접착이 살짝씩 떨어지면서 그 마진 부분으로 이렇게 착색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그 접착 부위를 좀 다듬어 주거나 하면은 불편한 부위, 그러니까 착색된 부위를 좀 지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레진 치료하신 부위로도 착색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요거 보시면은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레진을 하셨던 부위인데 레진 마진 부위로 이렇게 착색이 되는 거예요. 접착이 좀 떨어지거나 접착제가 좀 잘 접착이 안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다듬어 드리면은 깨끗하게 없어지는 경우고. 충치인 줄 알고 오셨다가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맞아요. 처리하고 가셨어요. 간단하게 제가 다듬어 드리고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심한 케이스인데 자, 요렇게 특히 착색이 많이 되시는 이런 분 분인데, 많아. 예, 근데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흡연을 많이 하세요. 거의 하루에 한두 갑 이상.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타르 착색이 계속 생기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깨끗하게 스케일링하고 폴리싱을 해드린다고 해도 다시 또 흡연을 하시게 된다. 다시 생깁니다. 맞아요. 그리고 구강 내 세균 때문에 착색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구강 내 세균이 특히 착색을 잘 일으키는 세균 때문에 착색이 된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항생제나 아니면 구강 내에서 이제 가글할 수 있는 가글제 이런 거를 처방해 드리기도 하는데, 이분은 담배랑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깨끗하게 스케일링을 하더라도 금연을 좀 유도하는 그렇게 치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지는데 다시 흡연하게 되면은 또 생기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앞니 쪽 중에 이제 위쪽 앞니 쪽도 보면은 뒷면으로 착색이 심해요. 그래서 요거 깨끗이 스케일링 하면은 이렇게 깨끗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흡연하면은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착색이 심하신 분들은 음식이나 아니면 흡연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려서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착색될 만한 것들을 뭐 하셨으면 양치를 바로바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죠. 맞아요. 양치 바로바로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요즘엔 또 어디 밖에서 식사하거나 이러면 또 양치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러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착색이 심하시다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양치를 좀 잘 해주시고, 그래도 안 된다 하면 치과 오셔가지고 스케일링 자주 받으시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치아면이 거칠어서 그렇다 하면은 치아를 좀 폴리싱 해주시는 것도 좋고 하니까 치과 내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튼 착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착색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색깔, 치아색이 좀 얼룩덜룩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치아 자체가 노래져가지고 미백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맞지. 착색은 또 다른 케이스예요. 착색이라는 거는 착색 물질이 치아에 붙어서 이제 닦여 나오지 않는 거다 보니까 스케일링 하려면 깨끗해지는 건데, 미백으로 저희가 유도하시는 분들은 스케일링을 하더라도 치아색이 좀 어두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미백으로 가시는 건데, 착색되신 분들 중에도 그냥 미백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 근데 요거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죠. 요거는 착색이고, 착색으로 인한 그 치아의 요런 미적인 부분은 스케일링이나 이런 것들, 폴리싱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착색을 깨끗이 지워드린 다음에도 좀 치아색이 좀 어둡게 느껴진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미백으로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그래서 착색과 어떤 미백을 해야 되는 치아 색깔, 요거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막 얼굴에 뭐가 나 있거나 까맣게 점이 있거나 이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치아에도 까맣게 착색이 돼 있으면은 위쪽으로 굉장히 좀 신경 보기가 쓰이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존감도 좀 떨어지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하시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치과에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내 문제가 정말 착색 때문이다 그러면은 착색 제거하고 폴리싱 한번 하시고 깨끗하게 청소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내 치아 자체의 색깔의 문제다 하면은 미백을 받으시면 되니까, 이런 것들도 치과에 오셔가지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치과에 가서 상담만 하셔도 되니까, 가셔서 검진도 받으시고 스케일링, 또 필요하면은 미백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가까운 치과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안녕.